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2시 36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을 5대 뉴스로 추려드리고 관심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3등급 이상의 추천 방송은 4월 20일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참 아쉽게도 20일과 21일에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5% 하락이란 얘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배터리 섹터라든지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또 반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매도 정보방도 4월 달에 상당히 좋았는데요. 상한가가 7종목이나 나왔고 지난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다 설명을 했었죠.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주식공부법인 시수제재차죠. 그중에 시는 시장.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4월 달에도 저도 뭐 수익을 냈지만 당연히 뭐 물린 종목도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제 5종목 정도 사면은 한 종목 정도 물리는데 이제 물리는 종목들이 다만 뭐 제 손절 기준인 뭐 20선 이탈이라든지 재료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데 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끌고 가기도 하고 물론 저도 2020년, 21년도에 물린 종목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웅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마이너스 70% 정도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점점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해서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손해보다는 크기 때문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희망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KG ETS를 목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매매방에서 ETS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수가 좋았으면 20% 이상 갈 차트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했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금요일 날 바로 이렇게 10% 급등하는 차트로 그래서 이제 저도 한 7%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는 써 있는 것처럼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이제 금요일 날 하락 장에도 불구하고 잘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3년 동안 거의 500개 정도 방송, 무료 방송도 400개 이상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의 2주일 내 7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모든 기록은 다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직장인 투자자도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도 하루 1시간 공부만으로 충분히 누구나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공부법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강의를 듣고 그게 아니라면은 무료로 공개되는 방송들을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재테크 강의도 건대입구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때도 뭐 신청하셔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만 발언 관련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히토류 관련된 주들은 급등한 반면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들 중국과 개선이 돼야지 관계 개선이 돼야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주의 화장품 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대폭 하락을 했죠. 금요일 날 한중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 이상 하락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MS와 이제 뭐 테슬라 지난주엔 테슬라였고요. 이번 주엔 MS와 메타 플랫폼스가 그 발표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된 주들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 금요일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뭐 제가 사실 3월 초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고 1월, 2월 방송에서도 분명히 5일선 이탈 시에는 50% 이상 현금화 이게 목요일 날 5일선 이탈했죠 이미. 그리고 20선 이탈 시에는 굉장히 비중을 줄여야 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0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20선 이탈했기 때문에 현금화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다만 이것은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에서의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어쨌든 현재는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제가 드리고 있죠. 이제 큰 이슈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있었던 큰 이슈만 가져왔는데 어쨌든 금융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UBS의 CS 인수,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 감산, 실적 시즌 시작,
그다음 CPI나 PPI 예상치 하회 이러한 호재만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4월 초에도 계속 투자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배터리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하지만 4월 24일 MS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25일에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 모멘텀으로 S&P 500 같은 경우도 현재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 남은 이번 달과 5월 달에는 2600과 2500을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일, 21일에 외국인들은 좀 샀어요. 개인들이 좀 팔았지만 그런 시그널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관련주에 앞서서 분명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이제 주요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코스닥이 30% 가까이 올랐어요. 지수가 30% 올랐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4월에 그렇게 많이 오른 코스닥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차트도 현재는 20선 이탈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코스피 가치주 또는 코스피의 중대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다 현금화를 하고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상승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경제사절단 관련된 주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런 주들 중에서도 뭐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광명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아직은 그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YIK 같은 건 반도체 관련된 주고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LS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 박미사절단에 다 포함된 종목들이긴 하죠. 거기다가 전장, 그다음에 뭐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들을 보셔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시면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들의 운명이 달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뭐 현재는 악재만 있죠. 악재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좀 언급이라도 돼준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주들,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의 방위상이 이제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서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북 관계도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서 자위대에 파괴 조치를 준비하는 명령을 발생했다. 결국에는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산주들이 현재 좀 움직이고 있고 제가 뭐 매매방 같은 경우도 한 3월 말부터 제가 뭐 이런 방산주들을 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번에서야 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한 4%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풍산,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실적이 좀 이번 시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빅텍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곡물 관련된 주들도 목요일부터 움직이고 있죠. 푸틴의 최측근이 러시아 수출 금지 때는 곡물 협정 끝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출 금지 된다는 것은 G7 국가들에서 곡물 거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곡물 거래 종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체결된 이 협정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오랜 기간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곡물주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죠. 일단 누보가 현재는 대장주고요. 그다음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뭐 자사 매각 같은 재료도 나왔죠. 추가적인 개별 재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팜스토리, 대한제당, 설탕 관련된 주, 효성 OMB까지 비료 사료 관련된 주,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에서 화력발전소 탄소 포집 시설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하겠다라는 제로인데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22일에 다시 한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주말 동안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번 주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인플레이션 관련 감축법과 비롯해서 결국에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과 아무래도 풍력 관련된 주들이 좀 괜찮겠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에서는 그 정도, 하나솔루션도 보면 좋은데 어쨌든 현대에너지 솔루션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종목과 계명에너지, 풍력,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스윙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매매방에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는 15%, 20% 정도 상승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민간 20조 투자라. 이거는 사실 20일 날 나온 기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됐어요.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매매방 공유해드렸었고 상가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그나마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지속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배터리가 많이 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전고체 배터리 하나만 좀 볼만하다. 나머지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항농화성이나 KBG, 레이크 머트리얼즈, EG, 레몬과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굳이 배터리를 안 보는 것도 좋지만 보시려면은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의 추천 방송과 매수매도 정보방은 유튜브 멤버십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